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현재 시간 2020년도 6월 16일 9시 1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개장하였고요. 전일의 폭락 속에서 오늘 멋진 급반전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먼저 지난 밤 마감했던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서 오늘장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마감했던 다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요, 0.62% 상승한 25,760선상에서 마감됐습니다. 150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근데 이제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었죠? 이 아랫꼬리가 길었다는 얘기는 밑에서 대기했던 저가 매수가 공격적으로 유입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잠시 뒤 뉴스를 같이 보면서 그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또한 137포인트 1.43%를 보이면서 강한 양봉을 보였고요. 그동안 지금 개파락으로 떨어지면서 이격도가 나타났던 부분을 모두 축소시켜주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반등, 미국의 상승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가웠다. 그러니까 반갑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시기에 잘 올라왔다라는 표현으로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역배열, 다시 말하면 우상향하고 있던 것이 우하향하는 모습으로 전환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독일,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미국 이런 쪽의 역별 상황이 다시금 회복되는 기미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와 같은 경우는 뭐 장 초반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있었지만 오후장이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투매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급락을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급락을 맞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은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 그리고 미수에 대한 자금들을 운영하면서 공격적으로 현재 시장을 따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단발적으로 지수가 고점에서 200포인트 가까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죠. 신용이라든지 미수의 자금들은 이런 구간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자금적인 부담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는 미국 쪽의 분위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물을 장 5호장에 들어서서는 매물 소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투자자들의 모습이지 않았느냐라고 좀 평가가 되어집니다. 제가 전일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5호장에 긴급으로 시황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지금 자리 분명히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저점 매수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말씀을 어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결과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만약에 투매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속상하셨겠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강하게 배팅해야 될 구간이 있고 도망가야 될 구간이 있고 여러가지 전략들을 펼쳐야 될 구간이 있지만 지금 구간은 그러한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들, 지금 인공지능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에게 맡겨놓고 알파에게 맡겨두셔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 진폭, 이 정도 변동성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들이 다시 오늘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 내 말이 맞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투매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또 여기서 적극적으로 공격적 매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시간적 텀을 가져가면서 현재의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왜? 지금 지수에 올라왔던 탄력이 아주 깊었기 때문에 일부 쉬어가는 동작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작용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분명히 개장 초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시작부터 강하게
슈팅, 갭상승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장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일단 연준 쪽에서 말 한마디가 폭락하였던 뉴욕 증시를 살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미국은 전일 아주 심각한 하락을 보이고 있었어요. 전전일에 이어서 전일도 개장 초반에는 400포인트 이상 아주 강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장하면서 오히려 장 후반부로 다가갈수록 시장은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강하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상승 마감하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연준에서 유통시장에서 개별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19에 의해서 흔들렸던 신용시장을 떠받치기 위함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5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채권에서 투자 규모는 300조 원에 달한다라는 얘기인데 단기적으로 5년 이내의 자금이 계속 회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융통해 주겠다는 뜻인 거죠. 왜 이렇게 융통을 합니까? 미국 정부는 지금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지금 각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소득만 공급한다고 하여서 이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캐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본질적인 해결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종식,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물리적인 시간, 또 임상에 대한 시간 등이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다면 왜 연준은 지금 회사채를 매입하기 시작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각 국의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의 같은 개념의 금액들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가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들에게 그 자금들을 계속 융통하여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촉진하면서 경제가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받는 돈은 10만원, 100만원 밖에 안 되겠지만 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조 단위가 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인 답은 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은 회사채 매입이라는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왜 회사채 매입이라는 카드를 들고 옵니까? 지금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도산하기 시작합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이미 회사에 많이 존재한 직원들,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원을 감축해야겠죠. 회사를 정리해야겠죠. 사업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 정리가 이루어지니까 경기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가장 잘 돌릴 수 있고 경기가 가장 잘 도는 척도를 뽑을 수 있는 게 뭡니까? 고용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이 고용지표였던 거고요.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계속 흔들렸던 겁니다. 근데 연준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찍고 들어왔죠. 개별 기업에 대한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왜? 기업들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기업들은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활동을 할 것이고 현상 유지를 할 것이고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은 또 공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업을 유지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급여를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 근로자들은 그 자금을 가지고 시장, 샵 이런 데서 소비 활동을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소비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뽑았기 때문에 급락했던 다우지수의 하락을 멈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젠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주 적절한 정책과 기술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펀더멘털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단기적인 게임을 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큰 관점과 작은 관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회사채 매입 기간은 일단 기간대가 상당히 길고, 또 하나 시장의 움직임들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무조건 오르고 내리기 하지 않는다. 보십시오. 코스피아 같은 경우, 코스닥과 같은 경우 상승했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을 했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상승을 바로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눌림목이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시장은 상승과 하락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투매도 아니고 적극적인 매입도 아닌 상태에서 현상 유지를 하는 전략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고, 제가 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알파는 빠지면 좋다. 왜 빠지면 좋냐? 빠지면 바스켓 종목들을 담기 시작할 건데, 오늘처럼 빵 하고 강하게 올라오면 그 종목군들을 분할 매도하기 시작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함부로 개입을 하거나 우리의 의견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은 시장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향후 흐름에 준비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저희 또한 아주 긴밀하게 현재 시장 상황을 위급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모든 주식을 팔고 간망하고 놀아야 될 때, 이런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힘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아 같은 경우는 어제 기본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던 2100선에 대한 저항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올라탈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장 상승률이 결정 날 건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직은 좀 쉬어가야 된다. 여기에서 발생된 갭에 대한 이기역 조정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코스닥 또한 7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이격 조정을 하면서 재차 상승을 노리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미국 쪽에서 나온 내용들이 워낙 임팩트가 있고 아주 실효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향후 시장을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날도 덥고 시장이 어지러워 여러분들이 밤잠 설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장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이런 움직임에 하나하나 민감하게 대응할 점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시장의 관점을 넓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여유 있게 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는 현명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알파프로도 우리 개인 투자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바로 매매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